이번 시간에는 청년 농업인 교육 참여율이 왜 낮을까라는 거를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3자 입장에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청년 농업인들은 교육 참여율이 낮을까를 그냥 저 혼자 고민했던 거니까 한번 한번 봐주시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뭐 댓글 써주시면 제가 그거가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음, 제 경험상 농업인 교육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육이 청년 농업인 교육이더라고요. 제 경험상. 네. 한 번은 이제 교육을 갔는데 첫 번째 교육 후에 교육생들이 막 감소를 하는데 첫 번째 교육 때 15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10명? 15명 사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번 교육부터는 7명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 예. 그래서 그 당시 되게 놀랬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저럴까? 어, 그리고 또 중간에 교육을 들어갔어요. 제가 중간에 교육을 들었더니 이제 그 농업인 대학교에서 청년 농업인 대상 이제 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딱 갔더니 3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수업을 갔더니 한 명은 똑같이 오고 2명이 또 바꿔서 3명이 와요. 오, 정말 청년 농업인들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되지? 인원동원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도망가지? 어, 참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 나름들의 그분들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청년 농업인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관계성을 좀 덜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을 또 어려워해요. 어른들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요인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성이 잘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성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경우 어,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 배려를 해주고 잘 알려주고 또 잘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헌신한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배려라는 걸 먼저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청년 농업인들도 그 담당자한테 미안해서 좀 더 눈치를 보고 좀 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간혹 청년 농업인들을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들이 이거를 잘 안 하고 그냥 업무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냥 통보하고 그냥 알려주고 그냥 거기서 관계성을 안 맺으려고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청년 농업인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농업 그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 농업이 이제 4년차, 5년차 됐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이걸 모르니까 무시를 당해요. 막 그러는 이제 악순환에 가 있는 경우들이 제가 봤을 때 꽤 많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한다? 오셔라? 그럴 때 생각 외로 이 관계성이 그렇게 돈독하지가 않아서 어 와서 이제 또 무슨 상황까지 이제 꼬여 있는 데들이 있었냐면 와서 출석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1시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반이 도망가세요. 또 놀랬어요.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모든 시군이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시군에선 좀 그런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도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그 센터 안에 형성이 되면서 교육을 와서 출석 체크하고 반 이상은 도망가고
또 출석은 인정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되게 강하게 이렇게 교육하시면 안 되신다고, 저기 이제 전때 담당자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새로운 이제 주무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청년 농업인들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공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이래져 버리면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 형국에 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시간에 출석 체크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출석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계속 수업에 있으면서 출석 체크를 어, 사연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지각 처리를 한다든지, 지각도 이제 3번이면 한 번 결석하는 걸로 한다든지, 뭐 2번이면 한 번 결석한다든지, 뭔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출석률과 이 출석률이 이제 또 뭐 20% 이상 빠지면 이제 교육 이수가 안 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수업 받은 만큼만 수업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게 명확하게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 경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은 이제 다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좀 바보 된 느낌? 그런 센터도 제가 보긴 했어요. 그거는 진짜 어, 담당 공무원도 이제 실수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청년 농업인 이제 어떻게 보면 임원조차까지 도망갔으니까 임원들도 분위기가 잘못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끊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좀 반박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 공무원께서 신경을 얼만큼 쓰느냐, 배려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잡힌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너무 바빠요. 호출을 받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교육까지. 제가 이제 만나봤던 친구 중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사연 중에 하나가, 농촌 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막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의 교육을 빠지고 그 일을 도와주느냐고 못 왔다라고 하는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이 되게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수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아니, 내 앞가림이 안 되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안 된다고. 그거를 바꾸시어야지 계속해서 봉사를 해 나갈 수가 있다고. 예. 그 나중에는 그 친구가 그걸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지원 사업에서 이제 밀려서 진짜 잘했는데, 관계성하고 그 사이트 가입 안 한 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가 점수에서 밀려서 선정이 안 됐어요, 결국은. 어. 그리고 그런 거를 보면서도 너무 바쁜, 이제 그 친구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긴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호출을 하세요. 바쁜데 어디 가냐고. 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배워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데 이제 내 입장으로만 이게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과 그 분들의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하우스를 뭔가 내 거를 해놨는데, 하우스를 해놨으면 이제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제 이런 것 이 시간에 되게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소 먹이를 준다든지, 그거를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강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잡을 때도 좀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면 이제 오후 2시 넘어서 수업을 잡으면 이제 4시간 정도 수업을 되게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6시까지 하다가 보면 4시 넘어서 도망가야 돼요, 상황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1시 반이나, 가능하면 1시 수업을 이제 집에 가야 뭔가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친구들은 위해서는 1시 잡는 것도 방법이죠. 네, 최대한 앞에서 잡아놔야지.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이제 점심시간이 줄겠죠. 이걸 또 준비하고 하느냐고. 근데 그게 오히려 청년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뭐 10시부터 여건이 된다 하면 10시부터 수업을 하고 식사를 하고 또 나머지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제일 바쁠 기간에 교육을 잡으면 참 많이 도망가요. 예를 들면 가장 우리 이제 농업에서 바쁜 시즌이 5월 중순부터 6월 달까지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교육을 잡아놓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 앞가림이 안 되니까.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교육받아야 이렇게 되게 많고 뭐 이렇게 끌려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시기에 내 농사를 이게 순간 놓치면 농사를 1년 망치는 건데 5월 중순부터 6월 때까지는 많이들 방학도 하시거든요. 그때는 방학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8월에 교육이 몰려 있어서 교육이 이제 두 개 세 개가 겹쳐서 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되게 안타까운 거는 센터 안에서도 옆에 과랑 이게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청년농업인 교육이 두 개가 겹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두 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결국은 센터 주무관님이 공무원들이 신경을 그런 걸 되게 써주셔야 돼요.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아까 5월부터 6월 때까지는 모든 농업이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7월 8월에 제가 또 이제 안 바쁘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 품목에 따라 7월 8월에 또 바쁜 품목도 있어요. 근데 7월 8월이 그나마 조금은 너무 뜨거우다 보니까 하우스 농사도 좀 뒤로 미루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7월 8월이 그나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3월 달에는 봄 준비하는 기간에는 조금은 더 뭐라고 하나 좀 덜 바쁘다. 오히려 5월 중순부터 6월 달보다는 덜 바쁜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은 2월 달부터 시작해 주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때는 좀 진짜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시기가 11월 달, 12월 달 교육 좋아해요. 거기 이제 12월 달에는 교육이 끝났고 저기 이제 농사 다 끝났고 11월까지도 바쁘신 분들은 바쁜데 이제 10월 중순 벼농사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군마다 이제 농사 품목에 따라서 오히려 바쁜 시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설문조사해보고 최대한 안 바쁜 시기가 언제냐, 또 농업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하고 요일이 언제가 겹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배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리고 또 사전에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해서 일정을 잡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제가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농업인 교육을 갔는데 청년농업인들께 특히 1년차 교육을 제가 많이 하는데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서로 인사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때가 교육이 이제 막 이제 어색한 관계 뭐 그런 상황일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끼리 좀 친해질 수 있는 이제 상황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관계성을 맺게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친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뻘쭘해서 이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보면. 그리고 기존 사회치라든지 기존 청년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그 이제 관계성에서 회피하는 친구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치 회장이나든 청년 조직에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색안경을 좀 끼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음.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 한번 주시고, 이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인데 제가 빠뜨렸네 라면 또 다음에 영상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하나씩 한번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꾸준히 또 한번 영상들 만들어 보겠습니다.